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노원상이라고 합니다. 네, 야,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만 올 수 있다는 미디어 컨퍼런스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이제 저희 이제 앞서 발표해 주신 우리 최혜수 선배님과 이제 후에 발표해 주신 지영 원우님 다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따지고 보면은 2호학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 따지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얘기를 조금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해보다가 조금 흥미가 있으면 좀 재밌게 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그리고 또 제가 대학원생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연구를 조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서 원래 최초에 준비했던 게 이제 제가 우연히 저번에 요구르트 아줌마를 자만추를 해서 우상교재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내에 있는 어떤 유익한 미생물들이 우리의 이제 단기 동기부여와 장기 동기부여를 이제 이끄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전달을 이제 뇌로 촉진시켜줘서 유산균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좀 더 부지런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들이 요즘에 조금 어떤 나태함을 느끼거나 뭐 인생에 재미가 없다 그러면 한번 유산균을 그린 요거트를 열심히 퍼먹어라 라는 내용으로 조금 10분 동안 준비를 했다가 이제 내부의 의견과 외부의 의견이 일치해서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진짜 그럼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제 어떤 흥미를 갖게 된다면 당신도 대학원생이다 라는 주제로 조금 끔찍한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네, 아까 2학번이라고 소개는 했지만 사실 1학번이고 이제 23년도에 석사과정 지금 졸업하고 25년도에 박사과정 다시 입학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여기 대진대학교 같은 경우도 타 대학이랑 조금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주 장비가 빵빵하다는 것, 그리고 제작 관련된 트랙도 있고 뭔가 그런 쪽으로 선배들이 많이 이끌어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면 가질 수 있는 차별성은 뭔가 실무와 어떤 이론을 함께 접합시킬 수 있는 그런 융합형 인재를 대진대에서 키워내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평가를 했는데 저가 다니는 대학원 같은 경우도 조금 특이합니다. 연구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너가 돈을 벌고 싶어? 너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러면 프로젝트를 해, 일을 해, 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 사업에 제안서를 써서 뭐 정부에서 야 5천만 원 줄 테니까 이거 누가 할래?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사업을 따와서 그걸 제가 월급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학 첫 학기 때 했던 거는 메타버스 여러분 아십니까? 맞습니다. 이 메타버스 기획 공모전에 그냥 기획만 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완전 메타버스가 내 길이다, 천직인가 보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제 메타의 주가가 점점 떨어지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흥미가 다시 식게 되면서 안 된다. 이거 다음 살 길을 찾아야겠다.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준비했던 게 가운데 캐릭터 보이시나요? 가상 인플루언서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네, 가상 인플루언서 아마 팔로우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과 23년도까지만 해도 또 이 가상 인플루언서가 우리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킹이 폭망하고 그렇죠 아주 탄식이 나오는데 오킹이 비롯해서 이제 어떤 캔슬 컬처가 조금 유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의 프라이버시 이슈나 뭐 이런 개인적인 사정들에 대한 이슈 때문에 실제 인간을 모델로 쓰는 것보다 가상 인간을 만들어서 걔네들을 실제 인간인 것처럼 인스타그램에 데뷔를 시키고 걔네들을 광고 모델로 쓰자라는 열풍이 조금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타야겠다 해서 바로 가상 인플루언서 개발했습니다. 이제 세계관을 만들고 이 세계관에 이제 OSMU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콘텐츠 IP 사업처럼 될 수도 있는데 저 세계관을 만들고 저 세계관에서 이제 게임도 개발을 하고 웹소설도 출판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로 나는 창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준비하다가 마찬가지로 제가 또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 분을 갖고 연구를 접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점점 처음 나왔을 때는 조금 신기해서 와 저게 진짜 인간의 대체라는 의견들이 조금 지배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시들해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다시 저는 뜰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적어도 지금은 뭔가 연구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다음 먹거리를 찾아야겠다 해서 맨 밑에 있는 저 니츠 라스트 오더라고 보이는 게임입니다. 제가 게임 개발을 6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개발자들과 사실 게임 개발하는 거는 게임적으로 일을 하고 싶었다기보다 우리 이제 앞으로 뭐 어디 가든 많이 얘기 들을 수 있는 융합형 인재가 돼야 된다. 뭐 어떤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으실 건데 앞으로 이제 뭘 하든 우리는 개발자 혹은 그래픽 디자이너와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협업 과정들을 조금 그런 영향들을 쌓고 싶어서 그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대표적으로 게임 같은 경우는 기획, 그래픽, 개발이 이제 함께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 개발을 해봐야겠다. 게임 개발을 하다가
이게 또 안타깝게도 게임 산업이 요즘 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AI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AI를 활용해서 만드는 많은 어떤 양산형 게임들, 여러분 인스타 광고 같은 거 혹시 보시나요? 뭐 이상한 드래그 해가면서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 뭐 광고부터 아니면 무슨 뭐 나무 개가지고 살아는 뭐 윈터 서바이벌 근데 그런 식으로 많이 아니 그게 돈이 진짜 잘 벌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인디게임 개발사들이 지금 모조리 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들 뭐 넥슨 아니면 뭐 여러분들 아시 넷마블 이런 데만 살아남고 있어서 게임 쪽은 진짜 내가 어떤 영향을 기르는 데 정도만 이제 사용을 해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다음 영역으로 갑니다. 다음 영역이 AI예요. 설마 AI까지 망했어? 그쵸? 그래서 이제 AI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그 부회장님이신가요? 아 회장님이신가요? 네. 그 영상 아까 제출하셨습니다. AI로 어떤 AI 쓰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이 게임 개발할 시점쯤에 이제 제미나이를 비롯해서 이제 오픈 AI의 소라가 처음 나오면서 와 AI 영상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한다고? 제가 봤던 영상 윌 스미스가 손으로 파스타 퍼먹는 영상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어떤 고도화된 AI 영상이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AI 콘텐츠들을 받아들이는 게 다른 일반 동영상을 받아들이는 거랑 과연 인식 구조가 똑같이 작용을 할까? 라는 곳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도 포함해서 그냥 앞으로 제가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 좀 궁금하다 하는 요소가 있다면 뭐 이따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좀 더 저랑 진지한 대화를 나눠도 전 너무 재밌습니다. 저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연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석사 논문으로 쓴 내용은 AI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틱톡 같은 거 보시면 AI가 만든 콘텐츠는 변형된 콘텐츠 혹은 AI가 생성했습니다 라는 라벨링이 있죠. 근데 그 라벨링이 유튜브는 변형된 콘텐츠고 인스타그램은 AI 인포예요. 이 둘의 정보 차이가 이미 변형됐다 하면 좀 살짝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고 그냥 AI 인포 하면은 뭔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이렇게 AI 라벨링 자체를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규격들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착안을 해서 이런 라벨링이 영상 콘텐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좀 좌지우지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게 저의 석사 논문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아마 지지난주쯤에 광공과학회에서 뭐 학술 발표도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우연히 그 조재현 교수님을 뵈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저의 첫 번째 연구 주제였고 이제 두 번째로는 유튜브에서 그래서 AI 영상 다들 혹시 구독한 채널이 있나요? AI 영상? 없으시죠? 무슨 영상이 있는지도 사실 카테고리화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카테고리화 시켜보고자 이제 유튜브에서 유튜브 API를 활용을 해서 AI 영상을 검색을 한 다음에 조회수별로 300개를 정렬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하나 다 분류를 해요. 뭐 예를 들어 이거는 동물 나오는 뭐 김햄찌 같은 이제 동물 영상, 뭐 요거는 이제 뭐 무슨 강아지 나오는 뭐 강아지 영상, 이거는 어떤 귀여운 애기 나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떤 허브의 영상 이런 식으로 토핑 모델 죄송해요 이상한 거 쓰는데 어쨌든 주제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AI 영상들이 지금 유튜브 상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와 높은 댓글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연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AI 소셜 시뮬레이션입니다. AI가 우리가 이제 모든 답변을 다 생산해내고 있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 혹시 해보신 분 계실까요? 직접 만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해 해서 구글 폼, 네이버 폼 만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 네. 그 사람들이 응답을 많이 하나요? 인스타에다가 뿌리면은 100몇 명 보긴 보는데 네. 직접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아, 인스타그램에 이제 돈 내고 돌리는 거죠, 그럼? 아니요. 스토리도 있고 아니면 뭐 아, 커뮤니티에다가 올릴 수 있고 오로지 인싸만 할 수 있는 작성입니다. 저 같은 아싸들은 이거 발품하려면 이제 우리 단톡방이죠. 단톡방에다가 이거 해달라고 링크 올려도 한 분명히 한 300명 있는데 한 3, 4명 정도밖에 응답률이 1%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착안을 해서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를 만들어. 그럼 그 설문조사가 굳이 대상이 인간이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은 거예요. 만약에 AI가 인간의 답변을 대체할 수 있다면 이 AI한테 이 설문조사를 너가 30명의 인격을 만들어서 30개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뽑아내 라고 했을 때 이런 실제 응답자의 답변이랑 실제 사람의 답변이랑 AI의 답변이 얼마나 다른지가 AI 소셜 시뮬레이션입니다. 좀 흥미롭나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아무튼 계속 이어가보면 이제 이게 AI 소셜 시뮬레이션입니다. 만약에 이런 모듈을 제가 개발을 해서 뭐 어디에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걸 써서 논문을 쓸 수도 있죠.
프로젝트 분류했고, 마지막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교육부에서 지금 초딩, 중딩, 고딩들, 교직 친구들이 AI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사람 해서 이제 열심히 제가 손을 들고 제안서를 써서 사업을 따냈어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이런 초중고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보는 AI란 무엇일까요? AI는 여러분들의 학습을 보조하는 도구지 여러분들의 숙제를 대신해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같은 문장을 포함한 이제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IMC라는 국제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 교사, 학부모 단위로 AI를 활용하는 방법과 올바른 AI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루는 국가사업까지가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관심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외에도 뭐 앞으로 AI 콘텐츠들도 점점 많아질 거고, 그리고 제가 또 재밌게 보고 있는 거는 옛날에는 살짝 AI 딸깍 해서 나오는 영상이 한 5초 정도밖에 안 됐어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그 5초가 7초로, 10초로, 30초로 늘어나면서 영상의 종류도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5초 나왔을 때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가장 많았죠. 국가의 의인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국기에서 갑자기 이제 그게 사람 모양으로 랩핑이 되면서 사람이 나와서 한국인은 이렇게 생겼다 하는 진짜 짧은 5초 영상의 영상들이 떴다면, 이제 10초, 30초가 되면서 그 다음 뜨는 거는 야나두 광고 혹시 보시는 계신가요? 흑인 할머니와 흑인 아저씨와 이제 할머니가 나와서 할머니가 야 이거 서비스야 이거 먹어. 그러면 이제 흑인이 할머니 서비스가 아니라 온더 하우스라고 해야죠 하는 형태의 이제 AI 교육 콘텐츠예요. 아마 보신 적 있으신 분들 계실 건데, 야나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15초가 되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이후에 나노바나나라는 엔진이 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 나노바나나는 뭘 하게 되냐? 우리가 AI 영상들을 기존에 15초짜리 만들어서 15초 10개 붙이면 150초 아니야? 다 안 됐던 이유는 이 15초의 영상 10개가 일관성이 유지가 안 됐어요. 여기서 나온 흑인이랑 저기서 나온 흑인이 달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나노바나나가 해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반 유저들도 장편 AI 영화 혹은 장편 AI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기술의 발전에 따른 콘텐츠의 종류가 확장이 되고 있죠. 기술의 발전과 이런 문화의 흐름이 함께 이어가고 있다는 뭐 이런 연구도 할 수 있고, 사실 여러분들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콘텐츠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다음 콘텐츠는 뭐지? 다음은 또 어떤 게 뜨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지배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또 AI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쓰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또 제가 첨단 시스템으로 도입했는데 좌측에 숫자 보이시나요? 네, 이게 페이지가 지나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할까봐 앞으로 남은 페이지 수를 조금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내고.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대학원생 하면 어떤 밈처럼 소비가 되고 있는 게 대학원생 불쌍하다, 대학원생은 노예다,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정말 뭐 누가 맨날 물어봐요. 저도 맨날 물어봐요. 할만하신가요? 살만하세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지금 피곤해 보이나요? 어제도 밤새봤습니다. 정상이고. 그래서 항상 물어보시는데 저는 항상 대답을 하는 게 체질이에요 라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사회 불만이 되게 많은 인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손잡이가 세로로 타는 손잡이가 있고 가로로 타는 손잡이가 있어요. 아니 이거 왜 두 개로 나누는지 모르겠어. 부터 시작되는 저는 궁금증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어서 이것들을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내 마음껏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재밌어요. 뭔가 지금 당장 밤이 새더라도 뭔가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언젠가 인류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의 최종 끝선을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비록 거기에 제가 기여를 할 수 없더라도 난 지금 당장 내가 궁금한 걸 해소를 할 수 있거든. 그 방법을 배우는 곳이 저는 대학원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대학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제들 중에 혹시 조금 재밌었던 주제가 하나둘씩 머릿속에 남아 계신다면 당신도 당신도 대학원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 마치고요. 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조를 제 인스타그램입니다. 소데스카인데, 네, 뭐 친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DM으로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요거트 꼭 드십시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혹시 질의응답 궁금하신 점이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보여드렸던 연구 주제에 대한 결론 같은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학원생이 가지고 있는 편견 같은 것도 괜찮고 뭐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 앞서 우리 지우 선배가 답변해 주시는 거 보면서 느꼈는데 다들 사실 가장 큰 질문의 어떤 큰 맥락이 다 그거더라고요. 내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나와서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코노미 발표 괜찮나? 학창 시절이 후회되지 않나?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이제 AI 개발자와의 개발자와의 소통하는 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서 가르치지는 않아요. 근데 뭘 가르치느냐? 적어도 이제 저 같은 저는 이제 학계에 있지만 실무 쪽에 있는 선배들이 거기서도 지금 AI 쓰는 제작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고 회사에서도 지금 많이 쓰고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한 네트워킹이 가장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야 지금 어떤 거 많이 쓰니까 너네도 이거 많이 써보고 프롬프트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코딩할 거면 이런 식으로 해라 하는 질문들을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랑 학과 자체가 되게 융합형 학과예요. 기획부터 시작해서 촬영 편집 그리고 이제 후반 고정까지 사실상 게임 개발 아니면 어떤 뭐 어플 개발의 단계랑 저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를 수 있는 어떤 협업 과정을 좀 많이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일단 교수님들이 다들 아직 학계에 많이 계시니까 재밌는 그 콘텐츠 사례 같은 것들을 많이 수업 시간 때도 소개를 해주시고 이런 거 같은 걸 소개를 해주시니까 지금 당장 가장 유행하는 미디어 관련된 영역들을 최전선에서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AI 소셜 시뮬레이션 그 결과 어떻게 나는지. AI 소셜 시뮬레이션 요거 제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를 넣으려 하다가 제가 어제 너무 졸려서 못 넣었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연구를 하고자 했던 거는 AI한테 그냥 야 내가 이거 물어볼 테니까 예를 들어서 AI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넣고 이거에 대한 30명의 답변을 생성해줘 라고 하는 거랑 너가 지금부터 30명의 가상의 인격을 만들 거야. 그 인격은 모두 다른 뭐 성별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인데 그 전문가들이 이 질문을 보고 할 수 있는 문항들을 30개 만들어줘. 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연구가 있고요. 이건 이제 AI랑 프롬프팅이 된 AI를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AI가 응답한 답변이랑 실제 응답한 사람의 답변을 비교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후자인데 실제로 AI한테 뭐 어떤 사람 예를 들어 대학원생을 10명의 페르소나를 저 실제로 있는 제 친구들을 10명의 페르소나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했던 답변들을 이제 입력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주제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AI한테 그러니까 실제 사람한테 물어보고 AI한테 학습시키고 물어봐서 결과물을 뽑아냈는데 생각보다 일치도가 높게 나왔어요. 네, 생각보다 높은지 모르겠어요. 86%의 일치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요거는 어떤 파인튜닝을 거치지 않고 그냥 프롬프트로만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후에 이제 개선을 시키면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다음 주에 투자자들 앞에서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저는 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고 해외 같은 경우는 관련된 서비스가 이미 출시가 됐어요. 뭐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물어보는 것 대신에 그 전 단계에 AI한테 한번 돌려보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약간 이런 쪽보다는 좀 더 이컴과랑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럼 다음번에 미평가를 좀 피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아마 AI가 지금 사실 AI가 추가로 좀 더 성능이 개선이 된다기보다 저는 다음 스텝은 AI는 충분히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AI가 이제 AI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럼 이제 인간은 뭐 하게 되냐? 이 AI를 활용을 해서 에이전트를 만들고 이 AI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일상을 자동화시키는 어떤 그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 그게 저는 AI랑 인간의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항목에서는 AI가 적용이 되는 게 사람들한테 조금 유리하게 작용하고 왜 예를 들어서 아마 수업 시간 때 그런 거 배우시지 않나요? 뭐 광고 중에
주방용품, 냉장고, 인덕션 뭐 이런 광고에는 여자가 등장하면 안 된다. 뭐 여성 소비자들이 좀 더 많았어서 그 여자들의 반감을 샀어서 뭐 이런 과거에 조금 지배적인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AI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서 좀 더 잘 쓰이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선호하는지가 분명히 다 다를 거예요. 뭐 아마 과제 같은 것도 AI로 많이 하실 텐데 AI를 선호하시는 교수님도 있고 싫어하시는 교수님도 있듯이 이런 연구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안 망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대학원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대학원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처음 관심 갖게 된 거는 이정훈 교수님의 연구 방법론 들으면서 됐어요. 연구 방법 제가 진짜 최애 수업으로 꼽는 수업인데 뭔가 사회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알려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대학원 같은 경우는 연구계획서라는 걸 봐요. 이제 뭐 교수님들과 미팅을 해서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어떤 분야로 연구를 하겠다, 뭐 어떤 거를 하고 싶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저는 실제로 하고 있어서 조금 지금 수술 나오는 거지 사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앞으로 뭐 하고 싶은지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말하기가 힘들잖아. 그걸 조금 내재화시키고 고도화시키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계시는 선후배님들은 어떤 내부의 자격을 통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분야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대학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내재적으로 좀 본인이 어떤 한 가지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대학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원 생각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